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은 지난주부터 저희 팍스 밀키트에 합류해주신 오민 멘토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자, 우리 오민 멘토님 지난주에 무려 2종목이나 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렸었는데요. 그중에 이구산업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지수는 계속해서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구산업 한 종목으로 20% 넘는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종목 자세한 리뷰 들어보고요. 오늘도 역시나 멘토님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눈도장 제대로 찍기 위해 종목 2가지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들로 인해서 또 수익 채워보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했다는 소식에 지수는 정오경 3% 넘게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만 이란 국영방송이 핵시설은 타격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국제유가는 진정세를 찾아갔고 우리 증시도 낙폭을 줄여나갔습니다. 양지수 1.6%가량 내림세로 마쳤는데요. 거래소에서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2,591선에 마쳤고 코스닥도 4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841선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오전에 마감한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후퇴하며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0% 떨어지며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알파벳에게 내주는 등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대거 조정을 받았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6% 넘게 오르며 다우산업지수는 강보합 마감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마이너스로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오늘도 방송 준비해주신 오민 멘토님과 함께 시장 얘기, 종목 얘기 자세히 풀어갈 예정인데요. 자리 옮겨서 멘토님과 인사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쉽지 않았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좀 이렇게 다양한 악재들이 쏟아진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난주부터 우리 팍스 밀키트에 합류해 주셔서 매주 월요일을 열어주고 계신 오민 멘토님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첫 방송하고 잘 보내시고 오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민 멘토입니다. 지난 시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하방으로 좀 열려있다,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좀 이게 하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좀 힘드셨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좀 봤을 때는 그래도 먹을 자리 충분히, 먹거리 충분히 있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락장은 하락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종목 신중하게 또 신중을 기해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 시장이 불안정하더라도 그 와중에 저희가 얼마든지 수익을 채울 수가 있겠죠. 오늘 또 멘토님이 지난주에 잘 알려주셨던 종목 이구산업 한 주 동안 20% 넘는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 얘기도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우선 시황 얘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저희가 지난주에도 제가 주말 새 이 시황 얘기할 거리가 좀 생기라고 중동 쪽 이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좀 장중에 깜짝 놀란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그렇죠. 뭐 장중에 놀랄 소식이 있었죠. 금요일, 맞아요. 특히 금요일 날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런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기는 한데 또 시장에서는 뭐 이것 말고도 다양한 악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황 맞습니다. 얘기 먼저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주요 지표, 제가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주요 지표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좀 발표되면서 여전히 미국의 소비와 고용은 강하다. 이러함에 있어서 증시의 하락 압박으로 좀 작용하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데이터 상으로 보겠다는 이제 연준 위원들도 이제는 매파적으로 좀 변했다. 그 로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르다, 파월도 이르다. 그리고 보우먼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좀 가능하다라는 이제 좀 매파적으로 완전하게 좀 돌아서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러한 부분도 시장의 하방에 대한 압력으로 좀 작용하면서 증시는 좀 하락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이제 본토를 타격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쟁의 불확실성이 또 증폭되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시장의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금요일 날 좀 시장이 좀 크게 하락했던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가 미미하다, 핵시설 타격 아니다라는 이런 좀 축소의 규모가 좀 발언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 또 이스라엘이 지난주 일요일 날 가자 지구를 좀 공습을 했거든요. 공격을 했던 그 보도 자료가 좀 있으면서 확실히 전쟁의 불확실성에 대한 증폭이 좀 증폭되고 있지 않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압박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도 제가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 한동안 잠잠하다가 중국 철강 알루미늄 제품 상대로 이제 관세 25%로 이제 인상하겠다라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이제 철강주 일제히 급등했던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은 또 미국의 화학물질 덤핑 예비 판정하겠다, 관세 올리겠다라는 이제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먹거리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심리는 좀 냉각이 되었죠. 지난주 제가 갖고 왔었던 공탐지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중립 수준에서 있다가 중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위아래로 좀 열려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포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이제 공포 구간이다. 이제 하락장이 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나스닥 지난주 선물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예상 지지 구간을 제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 데드캣 바운스를 좀 활용해서 반등 나오는 위치에서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지수 흐름 자체도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지금 지지선도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말 그대로 낙폭이 조금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락장의 시작의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아나운서님이 말씀 되게 잘해 주셨는데 M7 위주와 이제 반도체 위주로 하락이 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금융이나 이제 경기 방어주 같은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유가 상승에 있어서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유틸리티 며칠째 지금 지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락장에도 충분히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부분 시장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락장에도 먹거리는 있다라고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구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호재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이슈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AI 개발의 속도를 좀 가속 페달을 좀 밟기 위해서 지금 딥마인드와 조직을 합쳤다라는 이제 공식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보도 자료이지 않은가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제 유가가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에너지 관련주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먹거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강 관련해서 관세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도 우리가 먹거리 충분히 있다. 그리고 TSMC 매출 지난 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을 조금 하향 조정 발표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시장의 공포로 돌아섰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거를 좀 호재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 스마트폰, 아이폰 관련해서 애플 중국 출하량 30% 이상 감소했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지금 들어갔던 게 고성능 컴퓨팅 관련한 반도체 칩이 이제 1분기 매출의 주요 담당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돼서 앞으로 AI 반도체는 상당히 조금 더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수 하락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가 위아래 먹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공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너무나 깔끔하게 시장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네요. 저희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보자면은 연준 위원들이 조금 더 매파적인 성향으로 변한 부분과 미중 갈등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는 와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뭐 굶어 죽을 수는 없겠죠. 먹거리는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AI, 에너지 혹은 뭐 철강 이런 부분 까지 세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멘토님이 지난주에 출연을 하시고 시장이 정말 저희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나 힘든 한 주를 보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미리 발굴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한 종목으로 지난 한 주 동안 20%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멘토님 이렇게 지난주 출연하시고 두 번째 만에 바로 리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구산업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뭐 구리 관련된 비철금속 원자재 상승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정말 한 주 동안 좀 무섭게 올라가고 특히 금요일장에서 좀 돋보였던 종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구산업의 리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구산업 리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 캔들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캔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지형 캔들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캔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월요일 캔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매물대를 뛰어넘는 갭으로 돌파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상승의 흐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3일 그래갖고 화수, 목 주가는 3일 연속 좀 하락을 하면서 시초가를 조금 이탈하는 부분을 보여줬으나 금요일 날 다시 갭으로 상승하면서 N자형 급등 패턴이 출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상승 추세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분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하락할 때 새로운 지지 구간이 좀 출현하면서 매물대 소화시키면서 금요일 날 아침에 시초가에 갭으로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 좀 큰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매물대 좀 윗골이 상단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좀 하락의 이유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승의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자형 급등 패턴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구리 가격이 지금 최근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일부 물량 매물대 부근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 익절 수익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끝까지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대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지난주 월요일에 이 종목 6,200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시가 6,000원으로 출발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고요. 이제 당일에 21% 넘게 올라가면서 긴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 이후 조금 하락하는 듯 싶다가 N자 패턴을 만들면서 금요일 다시 한번 저희는 장중 21%가량 상승 나오면서 일주일 만에 21.83%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 앞으로 또 멘토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종목들 공략하시면은 시장과 지수와 상관없이 좀 저희는 계속해서 상승을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월요일마다 멘토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 이어서 제가 앞서 잠깐 알려드렸지만 오늘도 역시나 종목 두 가지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종목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멘토님이 지난주 시장 보시면서 정말 열심히 발굴을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뭐 시장이 그 전쟁 리스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해도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는 맞습니다. 시장이잖아요. 이런 와중에 어떤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이런 쪽에 봐서는 이제 유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쪽에서도 조금 관련을 좀 지어서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 지난주에 관련되었던 이구산업과 또 관련된 구리와 또 방위산업 준비했습니다. 두 개가 되게 지난주 시장에서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과 구리 관련주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리 제품 70%, 방위산업 3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 상승과 주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구산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었죠.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될 거라는 저만의 예상 시나리오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충분히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기 때문에 이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뭐 지난주에 시장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도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구리 이런 연관 있는 종목들 앞서 저희 리뷰 들었던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두 개가 다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명 본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면은 풍산을 가져오셨습니다. 자, 풍산이 구리와 방산과 연관이 있는 기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풍산 어떠한 기업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제품의 현황 보시면은 구리 제품이 방산이 32%, 방산 32%를 제외한 대략 68%의 제품이 이제 구리 제품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매출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신동 부분과 방산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100%의 매출이 거의 창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선물 시세 이거 이구산업 준비하면서 제가 가져왔던 자료인데 N자 파형으로 좀 급등으로 나오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구산업 추가적인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풍산이란 기업도 구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상승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구리의 상승은 말 그대로 풍산에 대한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풍산 컨센서스를 좀 보시면은 매출액 좀 2019년에 비해서 2019년이 2조 4천억에서 2023년 4조 1천억으로 좀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부채 비율이 80% 내외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부채 비율 관리 잘하고 있다. 그리고 유보율 관련해서도 기업의 현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률도 대략 평균 잡았을 때 4% 선이거든요. 약간의 상회를 하면서 2023년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BPS가 7만 원대인데 현재 주가 금요일 종가가 한 6만 원대였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되고 있는 이런
전평가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러브 전쟁 장기화 전환의 시나리오 그리고 고조감에 따른 얘는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멘토님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지금 2년 넘어서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앞으로는 더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보시게 된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4개 지역을 점령하면서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2018년도였을 거예요. 이때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육로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이 되게 된다면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러시아는 해양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닷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껄끄러울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중국의 러시아가 사실상의 승리로 종전이 되게 된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해양 경계선 해양 네. 경계선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영해를 두고 이제 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겠죠.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미국은 여유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폴란드, 벨라루스 관련해서 벨라루스는 친러 국가고 폴란드는 나토 국가란 말이죠. 네. 나토 국가, 나토가 뭐냐면 상위 방위 조약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폴란드가 침공을 받게 된다면 벨라루스와 전쟁이 되게 된다면 미국은 직접적으로 교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지난주에도 이슈가 벌어졌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해서도 일요일 날 공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정학 리스크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미국은 또 직접적으로 후티 반군과 이러한 직접적으로 교전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전황이 확대되는 걸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긴장감 고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반사이 말 그대로 풍산은 포탄에 대해서 약간 독점에 가까운 상태로 좀 많은 양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포탄 고갈과 이스라엘의 무기 창고를 보충할 수 있을 만한 만큼의 이제 1조 4천억 의 무기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풍산이 반사이익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유럽도 포탄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죠.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이러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풍산이라는 기업, 풍산이라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포탄의 이제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죠. 하긴 그렇겠네요. 전쟁에서 좀 가장 많이 쓰이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면 이 포탄이 좀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예, 예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 일요일 날 나왔을 거예요.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나왔었는데 130조 원의 규모의 지원이 나오겠다는 이제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하원은 통과했을 때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거든요. 지금 야당인데 상원은 또 민주당이에요. 급속도로 좀 처리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K 방산의 성장기는 지금이다.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역부 무형 10조 투입돼 있고 방산 부분 200억 불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확전 위기에서 이제 폴란드가 방한을 했는데 폴란드가 우리나라 K9 자주포 최다 수입국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엄청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네.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소부장에 4천억을 투자하겠다. 특히 방산 소부장에 그리고 360억 규모의 방산 펀드가 신설되고 있다. 이 뜻은 시장의 관심이 방위 산업 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K방산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풍산의 전망을 좀 밝게 좀 보고 있는데요. 미국 매체 윤 대통령 칭찬했다라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의 포탄 우회 지원이죠.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포탄을 수출하면서 그 미국으로 수출된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지원안 통과됐잖아요. 이러한 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풍산 1분기 실적 전망치 부합했다라는 기사가 또 보도가 되었는데요. 동가격 상승 추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1조 4천억 상당의 무기 추가 지원 검토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0mm 포탄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120mm 포탄도 풍산이 생산하는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공시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9.9%의 매출이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 매출이 더 이러한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서 앞으로 풍산의 실적은 더욱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풍산이란 기업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구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이 감소되고 구리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좀 불균형은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 따라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포탄이 조금 고갈이 되고 있음에 이 포탄 부족 현상 때문에 풍산이란 포탄을 생산하는 이 풍산이란 기업 충분히 실적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갈등 심화는 아무래도 이게 포탄의 수요를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도되었던 이 방위 산업의 성장 확장세, 즉 시장에서 돈이 쏠리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는 앞으로 풍산의 기업 전망에 대해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즉 이제 풍산의 두 가지 주요 사업 모두 호재의 긍정적인 이슈가 발표되면서 실적에 따른 주가도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풍산에 대한 기본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멘토님은 이 종목을 보실 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육각형 모두를 갖춘 그런 종목들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풍산의 기업 분석 내용 먼저 들어봤는데요. 우선 이 구리와 방산 두 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구리 쪽에 한 사업 분야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방산 특히 탄약과 탄약 이런 부품을 만드는 분야가 또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재무제표 실적까지 꼼꼼히 살펴주시면서 이 기업이 정말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 구리와 방산을 지켜볼 때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들로 살펴볼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잠깐 말씀해주신 대로 풍산 지난주 금요일 종가 같은 경우에는 68,0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트 좀 살펴보게 되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4월 12일에 고가인 67,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멘토님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조금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멘토님이 맞습니다. 보기에 우리 풍산의 차트상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풍산 차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08년에 잠시 하락했다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14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형태를 이제 월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사실상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을 이제 막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월봉 차트가 이제 기간이 긴 캔들 이제 차트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박스권은 한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량주잖아요. 우량주는 추세를 한번 타면 좀 끝까지 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하락 추세를 만들고 박스권이 나타나면서 이 하단 박스권에서 지금 6만 원까지 대략 3만 원 하던 주가가 3만 5천 원 하던 주가가 6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6만 7천 원까지 찍고 빠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가 매수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큰 흐름상에서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 막 돌파한 위치다. 즉 정배열 위치 초입이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폭이 조금 커요. 사실은 5만 원 저는 손절가 5만 원 보고 있거든요. 이 5만 원 자리 깨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는 평단가가 좀 높게 설정이 될 거잖아요. 6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해서 좀 급하게 사지 말고 처음에 소액만 조금 넣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가 부근에서 조금 비중을 실어가면서 평단을 조금 낮춰가는 이러한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최대한 유리한 가격을 좀 맞춰 놓으면서 하면 상당히 우리가 유리한 가격에서 이 추세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풍산에 대한 기술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저희가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무려 14년 동안의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강산이 뭐 한 번 반은 변할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지만 최근에 드디어 이 상단을 좀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좀 위치가 잘 높다고 여기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씩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좀 여유롭게 잡아주셨습니다. 5만 원 선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과 우선 첫 번째 종목 풍산의 기업부터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모든 것을 좀 뜯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저희가 아직도 멘토님 준비해 주신 종목 한 종목 더 남아 있거든요. 자, 이 종목들의 공략 방법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시고 멘토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우선 첫 종목 얘기를 들어봤고요. 월요일 시장 지금 개장이 됐기 때문에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보고 두 번째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2일 월요일 아침 현재 시간 9시 30초 조금 안 되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주 우리가 정말 힘든 시장을 보냈는데 오늘 양지수는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2616선 다시 한번 2600선 위로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가량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844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만 좀 강보합 마감했고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 시장 우선은 오늘 빨간불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수급 상황 집계되기 전에 현재 가장 강한 상승 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신규 상장 테마가 이슈가 되고 있네요. 신한 제13호 스펙이 오늘장 상장됐고 지금 196%가량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5,99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주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들이 하락장 속에서 좀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하나금융지주가 5%, 제주은행 5.5% 정도 강세로 빨간불 켜고 있고 이 외에 관련된 은행 관련 종목들 대부분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우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800억 정도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2억 원 정도 소폭의 물량 담아가고 있는 와중에 개인과 기관은 20억가량의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오늘 월요일 시장 우선은 기분 좋게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두 번째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봐야겠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종목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앞서 풍산 얘기 들어봤는데요.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종목 두 가지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 얘기도 이어서 우리 기업 분석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저희가 앞서서는
구리 가격 그리고 방산 관련된 이런 또 좋은 모멘텀을 가진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두 번째 종목은 어떤 테마와 연관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경기 방어주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하락장에 좀 대비하는 전략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을 이제 주로 곡물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주요 사업이 사료 및 정육 유통을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육 이제 경기 방어주 테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 작년에 이제 재무 구조가 조금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컨센서스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또 하락장을 방어하는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넣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재료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상치 않아요. 이 원재료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네.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원재료가 상승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이 가격이 상승한 분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되면서 매출이 실적 증가, 주가로 이어진다,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명 한일사료입니다. 네. 네, 한일사료 딱 봐도 딱 사료 느낌 나죠. 그렇죠. 네, 한일사료 곡물과 관련돼 있는 네. 사료는 이제 곡물로 만들기 때문에 이 곡물과 관련된 경기 방어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먼저 주요 매출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네. 정육 유통을 하고 있어요. 사료기 때문에 사료를 취급하는 거는 이미 종목명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육 유통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정육 유통이 사료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60% 가량 차지를 60% 조금 밑에 59.32% 그냥 약 60%의 매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네. 거는 아무래도 의식주 중에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소비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다라는 거를 사업 부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컨센서스 상당히 재무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매출액은 3,400억, 3,300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천억대 중반에서 4천억까지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당기순이익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들쭉날쭉해요. 보시게 되면 밑에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하고 좀 직결이 돼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분에 따라서 앞으로 좀 실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보시게 되면 당기순이익 파트가 1,153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금을 어디다 사용을 했느냐라고 보시게 된다면은 부채 비율이 140% 140%, 뭐 180%에서 140%, 15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도에 부채 비율이 좀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채 비율이 50%대로 대폭 감소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익금을 빚을 갚는 데 사용을 하였다. 즉 안정적으로 재무적으로 좀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유보율도 보면은 600% 거의 700% 가까이 되죠. 690%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 하락장에 좀 대비해야 되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하락장일 때 경기 방어주는 좀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S&P 시장 지도를 보셨잖아요. 그때 보면은 경기 방어주가 좀 푸릇푸릇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락장일 때 경기 방어주는 이제 포트폴리오에다 넣어 두신다면 우리의 계좌를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가 좀 상승 추세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탈하는 모습, 그리고 도지 형태로 이제 마감을 지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동평균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의 시작을 좀 알리는 그런 시장
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네. 하락장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경기 방어주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좀 넣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료품 섹터가 조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게 팜 프로덕트 말 그대로 농산물인데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식료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원재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되고 가격이 인상이 될 때 기업의 마진이 상승이 되고 이 마진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구 산업도 그렇고 풍산도 그렇고 지금 한일 사료도 이러한 흐름 분명히 알아두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입 원재료를 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원재료 보시게 되면은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지 않을까,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옥수수 선물 차트 자체가 좀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다라고 좀 예상하실 수 있는 좀 경계를 갖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대두박이라고 그러는데 콩을 짜고 네네.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이제 판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락이 나오다가 상승 추세선 저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좀 만들고 있지만 고점이 일정하게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상승 삼각형 패턴의 삼각 수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곡물 가격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상승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돈육 가격인데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집에서 돼지고기를 좀 구워 먹었는데 네. 돼지고기 가격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차트 종목을 보면서 네. 돈육이 있길래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 차트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보시게 되면은 네.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 육류에 대해서는 좀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또 수입 원재료 이제 또 유구예요. 소고기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게 되면 하락하고 있다가 상승 추세 만들면서 고점 만들면서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이러한 패턴,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다라는 부분, 수입하는 이제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마진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에 따라서 식품 가격이 좀 인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게 되면은 원자재 값이 좀 상승을 하면서 식품업계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 자료와 그리고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가 있는데요. 곡물과 설탕 가격의 이제 가격이 좀 하락했다라는 보도이지만 아까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유 가격 지금 지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80불대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80불대 초중반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원유 가격 상당히 상승 추세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육류와 유제품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 가격 상승한 거 아까 보셨잖아요. 이 수입육을 판매하는 이런 유통을 하는 한일사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환율도 1,400원을 좀 넘겼다고 이제 보이는데요. 지금 환율 상당히 올라갔죠. 이 환율과 관련해서 이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환율 말 그대로 환율이 높기 때문에 원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식품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인플레이션 요소 때문에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상승을 할 때 앞으로에 대한 가격 상승분까지 미리 선반영을 해서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영업이익률 상승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이런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주가는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자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이제 통해서 보시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한일 사료의 경우 안정적인 매출을 통해서 이제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컨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죠. 이 안정적인 매출 3천억대 중반에서 4천억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이 매출을 가지고 단기적 일회성인 단기 순위 가지고 보수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다. 빚 갚는데 좀 많이 상당히 재무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 이 기업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락장은 경기 방어주의 강세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경기를 지수하는 그나마 주식시장은 증권시장은 위험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좀 안전한 경기를 방어하는 안정적으로 나오는 매출이 발생하는 이런 종목으로 좀 자금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방어주의 강세를 조금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재료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효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앞으로 인상된 선반영을 해서 가격을 더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기업의 매출, 실적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역시 이런 기대감을 따라서 주가 역시 상승할 것이다. 즉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일사료에 대한 기본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두 번째 종목 한일사료의 기업 분석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정육 유통 부분이 또 사업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좀 굉장히 큰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으로 돌아설 때를 대비해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 하나씩 담아두는 것도 좋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 한일사료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저희가 곡물이라든지 유구, 원유 같은 이런 식품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 종목도 이 시장 속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한 번쯤 담아보기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차트 통해서 또 오늘 흐름까지 살펴봐야겠죠. 멘토님, 저는 사실 이 한일사료 하면은 제일 기억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네. 그 우크라이나가 네. 굉장히 넓은 곡창지대를 네, 소유하고 맞습니다. 있다고 저희가 네. 이제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때 좀 수혜를 받았던 게 아닌가 하고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네. 얼마 정도에 담아보면 좋을까요? 보시게 되면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상승으로 이제 추세 반전이 좀 나타나는 형태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 둥근 바닥형 형태의 이제 전형적인 상승 반전 패턴인데요. 보시게 되면 앞전에 매물대를 좀 지속적으로 터치를 해주면서 소화를 시켜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밀 수출 2위 국가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앞전에 매물대를 좀 소화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차트 앞으로 이게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자리다라는 부분을 이제 주봉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면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 이 120주선을 이제 골든크로스 하는 위치라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보여지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정배열로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수렴해 있는 부분은 상승으로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이 위로 상승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일사료라는 종목은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승의 흐름 충분히 바닥에서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주봉 차트의 흐름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하게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아까 주봉 차트에서는 둥근 바닥형의 상승 반전 패턴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V자 형태의 급등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하락할 때 매물을 정고점을 한 번씩 터치해주는 모습, 이렇게 터치해주고 앞전에 빠지면서도 또 정고점 매물 터치하고 빠지면서 터치하고 이후에 2024년 올해 초죠. 1월달에 정고점 완전히 박스권을 이제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갖춰주는 모습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에 주가는 다시 급격하게 좀 눌리면서 반전에 성공하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앞전에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소화시키고 거래량 죽이면서 또 이제 눌렸다가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241선, 481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매물대를 한번 또 윗골을 달고 빠지는 금요일 날 윗골을 달고 빠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패턴은 단기적으로는 더 오히려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손절가를 조금 더 추세를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한다기보다 조금 열어놓고 한 5천 원 부근에서 손절가를 좀 잡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네.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봉 차트인데요. 1분봉 차트거든요. 19일 날 이제 하락 이후에 이 꼴이 달린 부분에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정배열에서 확장이 나왔다가 이제 역배열로 1분봉상 역배열로 나오고 일목균형표 양은 음은 하락 추세 만들다가 지금 이제 와서 수렴해서 만들고 상승으로 가기 위한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가 매수해서 충분히 네.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일사료 기술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우리 한해사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가능한 범위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 5,000원 선 잡고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멘토님과 함께 밀키트 두 종목 얘기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저희 구리와 방산 관련주 풍산, 두 번째 종목은 식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한일사료 소개해 주셨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